다음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식으로 가보죠. 어저께 저녁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이제 가결됐습니다. 예, 당의 1인 1표제, 당의 투표가 이렇게 관심사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든 언론이 아마 이 퍼센트 앞에 공공으로 쳐놓고 기사를 다 대기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1인 1표제가 담긴 당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안을 투표에 붙여 보니 제적 590명 중에 515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중에 찬성이 312명, 60.58%포인트입니다. 58%고요. 반대 203명, 39.42% 이렇게 가결이 됐습니다. 지난번 12월 5일입니다. 그때 제적중앙위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부결이 됐거든요. 이번에 좀 보완을 해서 통과를 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영남과 같은 취약지역에 우선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투표기간도 하루 늘렸습니다. 다만 주목할 만한 건 제적중앙위원 과반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제적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찬성 요건이 295명이거든요. 17명 정도밖에 넘기지 못해서 이것에 대한 해석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70% 정도 넘어야지만이 이제 힘을 좀 받는데 60%는 뭐 통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은 다 없었지만 조금 뭐 높진 않다라는 그런 인상은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축구 경기에 좀 비유를 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기거나 3대0으로 이기거나 이긴 건 이긴 거고 승리한 건 승리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표율이나 찬성률에 저는 크게 마음 아프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축구 경기 할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것을 가지고 이슈가 되고 이것이 찬성률이 60%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 합당 논의가 여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죠.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저는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또는 사법개혁 그리고 특검법 종합특검법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1인 1표제가 이걸 이렇게 정치적 이슈가 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물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한국이 아무리 물 부족 국가라도 생수도 있고 수돗물 콸콸 잘 나오고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당의 대표가 1인 1표제가 주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자신의 공약으로 내놓았던 거니까. 네. 예. 아마 합당 논의라든지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아마 70% 넘었을 수도 있죠. 사실 한 90% 나와야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원래 그 지도부에서는 찬성률이 72%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제적 인원 대비 과반수로 계산해서 52%. 그러니까 과반을 겨우 넘긴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 제적 기준으로 했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실제로 합당 제안에서 이 정청래 대표가 보여준 이 당 운영, 그러니까 1인 1표제도 당 운영이고 사실 합당은 더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당원들의 불만 충분히 반영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어쨌든 1인 1표제가 됐으니까 8월 전당대회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유리하게 된 건가요? 전혀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 90% 이상 나와야 되는데 자꾸 차기 전당대회를 연상하게 만드는 이 뭐라고 합니까 메시지라든가 프로세싱 관리를 잘못 그렇게 끌고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합당 관련해서 합당 논의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이른바 최고위원 가운데 지금 합당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3명 있지 않습니까? 이현주, 강덕구, 황명선. 그 의원들을 한 명씩 다 만나서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 벌써 이제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사실 이 당대표가 이런 현안에서 반대 목소리 내는 사람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는 게 이전 상황하고는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전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건 또 새로운 상황이고 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특히나 이 반대 목소리가 직접적이었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나왔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나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급한 그러니까 계획되지 않은 어떤 프로세싱 아닌가라고 비춰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위기의식의 발현이다. 또는 본인의 성정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장점으로 봐야죠.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건요. 예전에 당대표 중에는 당대표를 개인적으로 식사 한번 못했다는 의원들도 많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렇게 접촉면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그 반대 목소리를 좀 완화시키려고는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현주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재선 의원의 모임이 아침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도 오간의 의견들도 그렇고 반대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합당 논의가 처음에는 이게 지방선거를 압승해야 된다 예. 하면서 이제 그 명분을 내세웠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일반인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합당을 왜 지금 하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합당을 왜 이렇게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논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이 납득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지금 하지는 지방선거 압승해야 된다라는 건데 합당하면 그럼 지방선거에 압승하나? 이런 게 이제 의문이 해소가 안 되고 예. 그리고 왜 미리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하지? 이 부분도 해소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반대 논리가 나오고 이건 결국은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 아닌가. 이게 민주당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정청래 대표한테만 이득이 되는 거 아닌가. 이 의문이 계속 생기니까 이 지금 계속 이 반대 논의가 줄어들지가 않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이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정청래 대표보다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이득이다. 그것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스텝이 엉키면서 1인 1표제 상황하고 좀 유사한 점은 납득할 만한 이 뭐랄까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현주 최고위원 중심으로 하는 논의를 중단하자. 라고 하면서 선거와 민생에 주력하자라는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황명성 최고위원 쪽에서는 합당 수임기구를 만들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합당은 하되 지방선거 뒤로 미루자. 그러니까 합당이라는 절차를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출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합당은 하자. 그러니까 합당은 하되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라는 쪽의 의견들이 새롭게 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 전당대회 이후로까지 가겠네요. 그것까지는 또 다른 쟁점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가면은요. 네. 전당대회에 공약으로 걸겠죠. 아니면 속도가 난다면 전당대회에서 그 당시에 뭐 전당원 투표라든가 이런 식으로 최종 결정을 보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 뭐가 생기냐면은 선거연대와 정책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거연대는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 후보 단일화 과정일 거고요. 정책연대는 뭐냐면은 조국 혁신당을 공동 여당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당정 협의를 같이 하는 수준 이런 걸 하면서 과연 합당해도 별 문제가 없는가 뭐 따져보자. 우리가 한번 연습해보자. 라는 절차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합당 논의를 보면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친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이에요. 한준호 최고위원 그리고 강득구 그리고 이현주 최고위원도 나중에 그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인사고 이렇게 해서 이 완전히 구도는 프레임으로 딱 짜져버렸어요. 그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근데 그 반대라고 합니다만 목소리가 좀 더 다릅니다.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실제로 합당 자체를 반대하는 듯한 그렇죠. 제일 반대 목소리가 크죠.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고 조국 혁신당과 우리는 노선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고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과정에서 감정의 고리들을 털어내고 절차를 분명하게 해가지고 반대가 없도록 하자. 뭐 이런 뭐 어떻게 보면은 절충파에 좀 가까운 뭐 그런 차이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문재인 대표 시절에 이제 탈당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 쪽 사람들하고는 사이가 썩 좋지 않을 수도 지금도 있겠죠. 문재인 정부 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뭐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유추 해석하는 건데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뭐 토지 공개념 때문에 합당을 못한다라든가 그 조국혁신당이 진보기 때문에 합당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이념 전공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한국에서 최초로 들고 나온 거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들고 나왔고 김영삼 대통령이 이걸 또 현실화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토지 공개념이 사회주의 정책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토지 공개념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가 소유와 사회적 공공선을 위한 도구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이게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물론 이제 당무 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합당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분위기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불편해하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원래 애초에 시작했을 때는 정청래 대표도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클 거라고 예상치 못했고 사실 실용을 강조하는 입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이 정도까지 크게 이슈화 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 반대로 이게 당이 시끄러울 거라까지는 예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익표 정무수석이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앞세워서 청와대 관계자라고 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이것은 대통령의 오랜 뜻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때하고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합당 얘기할 때 대부분 처음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합당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합당을 지금 합당하는 건 반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합당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 아마 이제 당원 투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합당 투표율이 더 높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이건 합당이 될 것이다. 대부분 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 논의가 길어지면서 합당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론까지 좀 생기고 있어요. 그 당내의 선거가 51대 49로 결론이 나면 거의 분당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당내 선거는 8대2 정도로 결정 나버려야 됩니다. 특히 이게 정책 결정이지 누군가를 선출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이 굉장히 갈등 상황에 갔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짐작컨대 한준호 의원이 이야기하는 수준이 청와대 의견하고 거의 비슷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저도 이제 취재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분위기는 당연히 합당해야지. 네. 아마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이슈가 극단적인 갈등으로 만들어지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깜짝 놀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조국 대표 탓입니다. 조국 대표가 사면 이후 보여주었던 정치적 행보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이 기분 나빠진 거예요.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되고 정치적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사면을 시켜줬는데 왜 저렇게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까? 그리고 민주당과 호흡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조국 대표에게 섭섭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합당을 한다? 근데 이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조국 대표한테 제일 유리한 거예요. 유시민 장관님 말씀처럼 조국 대표가 앞마당에 잔디 깎다가 갑자기 대운동장 잔디를 깎아야 되는 큰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시장이 생긴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사면시켜줬는데 우리한테 별로 이렇게 좋은 목소리 안 내줬던 조국 대표한테만 큰 이득이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감정적으로 좀 삐뚤어진 상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 댓글을 보면 거의 다 그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고, 그런데 또 이 민주당 당원들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에 대표될 때 이게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구분이 민주당 지지층, 당원, 그리고 뭐 일반 국민들 이렇게 지금 여론 분포가 좀 다른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여론 조사를 하게 되면 거의 반반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댓글에는 왜 반대가 결정적으로 많은가? 강한 반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이 분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강한 반대할 상황도 아닙니다.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절차의 문제. 누가 이제 유시민 장관께서 절차적으로 문제 있어 이렇게 해야죠. 절차가 문제가 아니죠. 감정 상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 상한 게 더 이게 큰 문제잖아요. 저 사람 왜 싫어해요? 그냥 기분 나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유가 존재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분열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자면은 상호 신뢰 회복. 상호 신뢰 회복이라는 것은 정치 지도자 간의 신뢰 회복이 아니라 당원들 간의 신뢰 회복이 만들어지는 절차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정청래 대표도 상당히 이 좀 자신의 이 평판 이런 데 많이 훼손은 좀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타격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이 이 합당하면은 정청래 대표도 이 수치적으로 이익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원이 민주당 당원의 2%?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그 2%가 나중에 뭐 합당한 이후에 전당대회에 정청래 대표가 고마워서 찍는다. 뭐 설령 다 찍는다고 하더라도 표에 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요. 지금 이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토 세력이 더 계속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에게 저는 뭐 큰 덕이 된다고는 보지 않고요. 아마 정청래 대표는 제 생각에는 평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여당 그 지도부의 생각이 당연히 조국혁신당이 쇄빙선 역할 끝났으면 합당해야지 이 정도로 생각했던 수준 거기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힘을 합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 이후에 조국 대표의 행보에 따라서 민주당 당원들 간에 감정의 골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 소식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이 소식이 들어온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